네, 안녕하세요. 금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뭐 시장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예, 뭐 시장 자체가 지금 뭐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로써 6일 연속 상승했고, 코스닥 시장은 5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자, 뭐 이 두 지수 다 마찬가지로 62평선에서 조금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서 상당히 좀 슈팅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 수급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매수에 따라서 매수하느냐 매도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시장의 희비가 좀 많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 시장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죠. 뭐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그런데 이 선물 시장이나 옵션 시장, 파생 시장 쪽에서 볼 때는 약간 조정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선물 시장 수급은 아까 명인들의 복귀에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949억 정도 매수를 하긴 했지만 장중에 이게 4,500억 이상 매수했다가 그 매도 물량이 나온 부분들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뭐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좋은 수급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선물 매수에서 뭐 이 매수 규모가 확 줄어들면서 신규로 뭐 이쯤이면 고점 근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매도 물량도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옵션 시장이 조금 좀 조정 가능성을 좀 더 높여주는 그런 수급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로써 3일 연속 콜옵션을 매수를 했고요. 이 외국인하고 금융 투자는 그 반대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이 옵션 시장에서 가끔 좀 이렇게 좀 유용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매번은 아닙니다. 풋콜 레이쇼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풋옵션의 거래량이나 거래대금 나누기, 콜옵션의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을 한 그런 숫자입니다. 자, 근데 이게 한 150 이상까지 갔을 때는 풋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월등히 많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시장은 좀 이렇게 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고요. 지금은 콜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월등히 많은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이 풋콜 레이쇼 숫자가 뭐 한 50, 지난주 금요일도 50 정도대였습니다. 이게 50이면 콜의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풋보다 2배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54, 뭐 오늘도 장중에 보니까 58 이쯤 됐었으니까 콜옵션에 대한 거래대금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금요일에 78억 정도 콜옵션을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 39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인 투자자들이 콜옵션 쪽에 베팅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온 시장의 관심이 콜에 쏠려 있는 상태니까 이럴 때는 반대편으로 조금 더 조정을 받는 그런 분위기로 갈 때가 많았습니다. 뭐 시장 전체도 오늘 6일 연속 상승했으니까 뭐 조금 조정을 받는다고 전혀 이상하게 생각할 부분들은 아니고요. 뭐 급등에 따른 조정, 뭐 그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고, 부채 한도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 해결은 될 겁니다. 근데 해결이 되되 어떤 방향으로 해결이 되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공화당 쪽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수용이 되게 되면 뭐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섹터나 신재생에너지 섹터 이런 쪽이 좀 부담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민주당이 얼마나 덜 내주고 뭐 합의를 하느냐, 부채 한도 상향에 합의를 하느냐, 그 부분이 관건이니까요. 뭐 이 해결이 된다라고 만사형통은 아니니까 그 해결되는 내용을 조금 봐가면서 시장을 판단하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조정 가능성도 좀 내포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가 시장을 이제 어떻게 보고 있냐면 여러분들 일본 정치를 한번 잘 보세요. 일본 니케이 225 지수가 여러분들 1990년 8월 달 이후로 사상 지금 최고가를 달리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일본 니케이 225 지수가 31,086선이에요.
그러니까 33년 만에 일본의 정시가 사상 최고가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독일의 닥스 지수도 사상 최고가입니다. 프랑스 각기 지수도 사상 최고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국가들의 지금 사상 신고가가 나오는 이유를 제가 한번 잘 살펴보니까 실적입니다. 물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엔화 약세에다가 주주 환원 정책 때문에 사상 신고가가 나왔지만 그 가장 기본적인 틀은요, 실적이 워낙 지금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일본의 지금 니케이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의 한 58% 정도가 시장 컨센서스를 웃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철저하게 실적주에다가 배팅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제가 내일이 있죠. 내일 제가 오후 6시에 그 배워야 산다 할 겁니다. 제가 거기서 4년 동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나오는 종목을 제가 내일 공개해 드릴 테니까 내일 배워야 산다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종목 진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봐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 해성 DS라는 종목이네요. 이 종목 매수 문의를 이제 물어보셨는데 제가 한번 해성 DS를 매수해도 되는가를 한번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나와 있는 종목이 여러분들 해성 DS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제가 힌트 한 가지 드릴게요. 내일 모레입니다. 수요일 날 미국의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저는 미국의 엔비디아 실적 발표의 결과에 따라서 그 여파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수요일 날 미국의 엔비디아 실적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 이게 나와 있는 해성 DS는요, 이거는 무조건 신규 매수고 진입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볼까요? 제가 실적이 얼마나 뛰어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내일 40개 종목에 포함된 종목입니다. 제가 2019년도 보세요. 매출액이 3,814억, 2020년도에 4,587억, 2021을 6,554억, 지난해 8,394억. 보세요. 영업이익이 지금 매년 지금 증가하고 있죠. 이런 종목은요, 이런 종목이 주가가 바닥권에 있을 때는요, 가감하게 매수하시면 돼요. 이거 내일요, 그냥 눈 감고 매수예요. 이분께서 매수 문의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딱 뜨면 아침에 시가에 그냥 내질르세요. 시가에 내질러서 이 종목은요, 비중을 기본 맨 처음에 들어갈 때는 비중 한 10% 실으시고요. 그 다음은 조정시마다 5% 초과 매수 한 비중을 20% 정도 가지고요. 이게 일봉 차트입니다. 여기가 주봉이고요. 이게 월봉 차트예요.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일봉으로 놓고 보면 단기적으로 짧게 놓고 보면 55,000원 1차 매도 목표가, 좀 더 여유있게 가져간다면 65,000원까지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적어도 지금 주가가 52,000원이니까 65,000원까지 가져가시면 대략 여러분들 얼마 정도의 수익이 나오냐면 대략 한 30% 정도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요, 일단 10% 바로 매수하시고, 그 다음은 조정시마다 5% 매수 20% 챙겨서 이 종목 단기 55,000원, 그 다음은 길게 가져간다면 65,000원까지 가져가시면 되고, 반도체 장비 종목 중에서,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저는 이 종목도 하나의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 내일 매수하셔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KC텍을 봐드릴까요? 시청자님이 23,0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자, 10%에 매수하셨는데요. 자, 이거 전화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뭐 23,000원에 10% 매수하신 거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예, 굉장히 좀 오래되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좀 오래됐습니다. 예, 뭐 얼핏 봐도 뭐 1년 6개월 정도, 뭐 그 정도 가까이 되신 것 같은데 작년에 마음고생 되게 심하셨겠습니다. 네, 보니까요, 사가지고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예, 네.
그래가지고 한 19,000원, 2만 원까지는 올라오는데 거기서 또 떨어지더라고요. 요 최근에 보니까요. 예, 지금 뭐 요게 13,000원까지도 빠졌다가 네. 지금 뭐 좀 올라온 게 지금 19,000원대 정도입니다. 자, 뭐 고생이 되게 많으셨는데 작년에 보면 이 반도체 관련주들 뭐 이것들 대부분이 다 마찬가지로 다 떨어졌죠.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부터 시작해갖고 뭐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자, KC텍도 그런 모습이었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좀 오늘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뭐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 붙어 있는 장비 주식이나 그다음에 뭐 소재 주식이나 이런 쪽들도 좀 나아질 수 있다라는 그 바닥을 찍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굉장히 좀 시간 투자를 많이 하신 만큼 지금 좀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시장에 따라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은 나오겠죠. 그리고 1분기 실적도 뭐 상당히 좀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5월 15일 날 뭐 실적 발표를 했으니까 벌써 지난주에 뭐 이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고요. 자,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좀 더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는 좀 있으신 거죠? 네, 있습니다. 예. 그러시면 지금 뭐 반도체 업황이 상반기에 바닥을 지나서 하반기부터 좀 나아질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쪽도 훈풍이 불 겁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지금 2만 원 선 이쪽에서는 조금 걸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보시면 여기 242평선 근처 정도에서 240주 이평선이죠. 그쯤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돌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좀 기다리신다라면 뭐 그때 당시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 정도 기다리신다라면 그때 당시에 시황이 조금 변환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그냥 봐도 뭐 한 25,000원 정도 그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시간 투자를 뭐 1년 6개월 이상 하셨는데 앞으로 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만 시간 투자를 더 하신다라면 충분히 좀 수익을 내고 빠져나올 수 있겠다. 요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뭐 궁금하신 거 그런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죠. 한 목표가를 한 얼마 정도나 잡아야겠습니까? 예, 일단 처음에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로는 25,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뭐 크게 무리 없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뭐 25,000원 정도 갔을 때 그때 분위기를 좀 봐서 삼성전자 실적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증가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이게 한 3만 원 정도 길게 보면 3만 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차 25,000원, 2차 3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 대략적으로 올해 안에는 좀 3만 원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올해 안에는 3만 원까지는 약간 물음표가 찍혀요. 자, 이 KC텍이 3만 원 정도 가려면 삼성전자가 거의 뭐 한 8만 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는 가야 뭐 그런 모습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 그쯤에는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말까지는 약간 물음표가 찍히거든요. 자, 뭐 조금 뭐 내년 한 1년 정도 올해 말이라 그래봤자 지금 7개월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몇 개월만 더 투자하시면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한세 실업 한번 봐드릴까요? 이분께서는 어떻게 이제 그 질문하셨냐면은 한세 실업 16,500원에 현재 4%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조금씩 모아가도 되는지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네요. 우리가 한세 실업 우리가 뭐 K 패션 보통 우리가 한세 실업하고 쌍백을 이룬 기업이 영업무역이죠. 한번 볼까요? 영업무역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게 영업무역의 차트입니다. 비슷하죠? 영업무역의 차트나 뭐 이게 나와 있는 한세실업의 뭐 차트나 뭐 그게 거기서 거기죠, 그죠? 이 한세실업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생산법인이
전부 다 후진국의 생산 법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IT라든지 뭐 미얀마 이런데 과테말라, 니카라과,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의 생산 법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절하기 위해서 좀 해 쪽에 지금 생산 법인을 가지고 있는데 실적은 나쁘지 않는데요. 지금 이 자리는 제가 봤을 때 상당 기간 동안 주가가 행보를 했잖아요. 보니까 지난해 여러분들 거의가 1년 동안 옆으로 행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물량을 조금씩 모아가시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모든 이평선이 지금 수렴의 단계로 와 있잖아요. 그죠? 지금 120일 이평선이나 60일 이평선 또는 20일 이평선,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다 한 곳에 지금 수렴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래서 조그마한 모멘텀 하나만 나오게 되면 주가는 좀 탄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걸 물량을 좀 모아가시도 크게 무리가 없고요. 16,500원에 지금 4%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건 이렇게 하세요. 차라리 기다리고 있다가 16,000원 가까이 내려오면요. 지금 주가가 16,490원이니까 최근에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가 지금 저점이 13,100원이잖아요. 요 가격대가 14,000원대고, 그죠? 요 가격대가 지금 15,000원대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요, 16,000원 정도, 지금 저점을 조금씩 높이고 있습니다. 요 저점, 이 저점 조금씩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16,000원 정도 오면요,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하세요. 지금 4% 가지고 계시니까, 이 종목은요, 많은 그 비중을 실어서 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고요, 한 10% 정도는 실어 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 이상은 하지 마세요. 왜 그 이상은 하지 말라고 하냐면, 지금 시장에 주도주가 많습니다. 저는 하반기에 반도체가 주도주가 될 것으로 보고 또 하반기에 또 저는 제약바이오가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 종목에 배팅을 많이 하지 마세요. 10% 정도만 주가가 워낙 저점에 와 있기 때문에 16,000원 정도에서 추가로 지금 4% 가지고 계시니까 6% 정도 매수해서 이 종목은 얼마 정도까지 가져가는 전략이냐면 2만 원 정도 보는 전략. 기간은 뭐 한 2, 3개월 가져가시가 한 7월 말까지 한 2만 원까지 가져면 전략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이고요. 추가적으로 매수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클래시스를 봐드릴까요? 26,300원에 5%를 매수하셨습니다. 비중은 뭐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은데요.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또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자, 26,300원이면 아마 지난주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크게 여기 우우 이렇게 우는 표시를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초음파를 이용한 좀 미용 의료기기들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 브라질 쪽에 좀 진출을 해서 그쪽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그런 상태예요. 또 이 미용 의료기기 쪽이 기기만 파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소모품도 판매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 국내 시장에서 소모품 쪽이 뭐 상당히 좀 호조를 띠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의료기기 업종들, 제가 솔직히 제약바이오 쪽 이런 쪽보다는 뭐 신약 개발을 하고 뭐 이런 쪽들이 갈 때 많이 갑니다. 근데 리스크를 항상 많이 갖고 있어요. 하지만 저 의료기기 쪽의 경우는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습니다. 이 클래시스만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 2020년부터 시작해서 HTS 화면에 나오는 부분들만 쭉 보더라도요. 계속해서 매출액 꾸준하게 증가되는 모습이에요. 2020년에 765억, 2021년도에 1,006억, 그리고 작년에 1,400억, 올해 1,771억 정도가 예상치로 나오고요. 1분기 실적의 경우는 뭐 199억, 200억 정도 나왔죠. 자, 그러면 지금 매출액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올해 실적도 마찬가지로 작년의 실적을 훌쩍 뛰어넘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쪽이 좋은 이유는 뭐냐 하면 마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매출액 1,400억에 영업이익 689억이 나왔으니까요. 뭐 거의 50% 가까이 된다라는 얘기죠. 올해 예상치는 더 좋습니다. 뭐 매출액은 아까 1,771억 정도 말씀드렸는데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900억이 넘어가요. 그렇다면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기업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매출액이 조금만 늘어도 100억만 늘어도 영업이익이 50억씩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고점에서 좀 이렇게 높은 가격에 잡으셔서 조금 마음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요. 다음부터는 같은 종목을 사시더라도 조금 조정받는 그런 구간을 이용을 해보시면 좀 더 마음은 편안하시리라 생각되고요. 자, 뭐 우리 시청자님 여기 올려주신 대로 반등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뭐 이 수급 측면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보시면 여기가 외국인들 매수한 겁니다. 자, 이게 3월 달부터 시작해서 거의 하루도 안 빼고 계속해서 매수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이들이 매수하는 거는 이들도 그만한 확신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좀 차분하게 기다려 보신다라면 3만 원 정도까지는 그렇게 큰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반도체 패키징 분야에서 최고의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하나마이크론 한번 봐드릴까요? 하나마이크론 13,300원에 지금 20%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네요. 이분께서는 지금 보니까 수익이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나 있습니다. 지금 13,300원의 비중을 20%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 수익이 지금 많이 나 있죠. 여러분들 지금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있잖아요. 지금 반도체 경기가 워낙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지금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 종목도 내일 제가 배워야 산다에서 40개 종목에 포함된 종목입니다. 오늘 제가 40개 종목에 포함된 종목이 벌써 지금 2개가 나왔어요.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4년 연속 지금 성장한 그런 기업입니다. 이런 주식은 중기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에요. 단기로 승부를 거는 종목이 아니에요. 저는 중기를 가져가면 저는 이 종목은요 2만 원 이상도요 저는 조만간에 하면 2만 원 이상 돌파가 나올 것 같아요. 최대한으로 가져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고 이렇게 하세요. 이게 일봉입니다. 이게 주봉 차트예요. 그 다음에 이게 월봉 차트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종목은요 가져가면 사상 신고가도 나올 수 있어요. 이 종목이 사상 신고가가 얼마냐면은 2021년 11월 달에 기록했던 22,354원이에요. 이 돌파 나온다고 봐야죠. 이게 나와 있는 하나마이크론, 제가 반도체 종목 중에서는 이게 나와 있는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하고 이게 월봉 차트입니다. 한미 반도체라는 종목이 있었잖아요. 보세요. 한미 반도체 주가 움직이는 거 보세요. 탄력 한번 보세요. 이게 사상 신고가가 나왔죠. 지금 반도체가 지금 남들이요. 여러분들 2차 전지에만 신경 쓰는 사이에 이렇게 반도체 가는 주식이 많아요. 이게 한미 반도체처럼 이게 나와 있는 하나마이크론도 그렇게 충분히 갈 수 있는 섹터입니다. 제가 단기적으로 보면 이 종목은 얼마에 사면 팔아주냐면 단기적으로 보면 2만 원 정도 오면 한번 팔아주세요. 많이 단기로 본다면 2만 원에 매도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노리시든지 안 그러면 그냥 끝까지 가져가시든지 사상 신고가가 나올 때까지. 보유 기간은요 언제까지? 한 7월 말 정도까지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7월 말 정도 가져가신다면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반도체 종목 중에서 랭킹 한 5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종목이니까 이 종목은 최대한 가져가서 수익을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삼성 엔지니어링을 봐드리겠습니다. 자, 필명 좋으시네요. 부자대자님. 28,500원에 10% 매수하셨고요. 자, 단기로 본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자, 뭐 단기로 보기에는 조금 무거운 종목이긴 한데요. 워낙 좀 매수가를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잡으셨다라면 5월 달에 잡으셨다라면 진짜 28,300원이 저점인데 500원에 잡으셨으면 정말 귀신같이 잡으신 거고요. 만약에 그 전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한번 매도 타이밍을 한번 놓치신 것 같네요. 자, 우리나라 건설주들 지금 뭐 국내 쪽 건설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좋죠. 건설 경기가 거의 뭐 바닥을 치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외 쪽으로 눈을 좀 돌려보면 굉장히 좋은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사우디에 네옴시티가 있죠. 그리고 또 지금 저 우크라이나 관련해 갖고 그쪽에 우크라이나 재건 뭐 이것도 뭐 1250조 정도 규모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가 지금 수도가 그 해수면이 높아져서 물에 잠기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로 수도 이전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말로 천문학적인 그런 돈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 부분들을 상당히 좀 많이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해외 쪽 뭐 이런 쪽에서 주로 뭐 화공 쪽이지만요. 비화공 쪽도 요즘 들어서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조금 긴 관점, 뭐 이런 관점에서 좋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현재 짧게 보신다라면 일단 뭐 지금 수급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거래량 부분들이 좀 늘어나면서 이 거래량을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이 단기간에도 좀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일단 단기적으로 보신다라면 전고점 32,400원이 전고점인데요. 그렇다면 전고점 부분에서는 한번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죠. 한 32,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자, 그쯤에서는 짧은 관점이라면 한번 정리하고 밑에서 다시 잡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그 EM 코리아를 올려주신 분이 있죠. 3,555원에 7%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더 들어가도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신. 이거는 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나와 있는 EM 코리아라는 기업이 그 공작 기계를 제조하는 기업인데 우리가 뭐 선박의 평행수 뭐 처리 장치라든지 또는 음식물 그 처리하는 그 플랜트 시스템이라든지 뭐 항공 방산 부품이라든지 이런 원자력 발전 설비를 만드는 이런 기업인데 이 EM 코리아는 조금 좀 심각합니다. 종목을 좀 선정하실 때 좀 신중을 좀 기하셔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3,550원에 7%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이거 빠져나와야 될 자리에서 지금 더 들어가도 되는지를 물어보신다고 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연구를 전혀 안 하신 거죠. 기업에 대한 연구를 마스터를 안 하고 배팅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지금 이 기업의 그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에 매출액이 800억, 768억, 980억, 950억. 매출은 그 상태로 머물러 있잖아요. 그죠?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죠? 1년, 2년, 3년, 4년. 여러분들 4년 연속 지금 적자를 나오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한단 말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4년 연속 적자 나오는 종목을 추가 매수하신다고요? 이거는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도 좀 빠져나와야 될 형편에서 추가 매수는 안 되고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적자가 나오고요. 부채 보세요. 부채 규모도요. 이게 적은 규모가 아니에요. 그 다음 현금 흐름표 안 좋고요. 지난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지금 마이너스 59억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거 개념을 놓치시면 안 된다. 이거는 매도하세요. 이거는 3,555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기다리고 있다가요.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나올 거예요. 제가 보니까 주가가 중간중간에 보세요. 이게도 이게 보세요. 한번 반등 나왔죠? 한번 반등 나왔죠? 한번 반등 나왔죠? 그러니까 차트 구간을 놓고 보면 구간을 놓고 보면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어요. 아무리 종목이 안 좋은 종목이라도 주가가 계속적인 하락이 나오게 되면 리바운딩이 한번 나옵니다. 그때 리바운딩이 나올 때 매도하고 빠져나오세요. 대략 얼마 정도? 한 3,200원, 3,300원 정도. 그 정도에는 빠져나오셔야 되면 이게 일봉 차트입니다. 이게 일봉이고 이게 주봉이에요. 이게 월봉 차트고요. 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를 알고 계세요. 주가가 왜 이렇게 지금 주가가 신저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본적인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주식은 쳐다보면 안 되는데 이런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시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기업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반등시 전량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인데 3,200원에서 3,300원 정도 전량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림 PTS 질문 올려주셨네요. 8,200원에 비중을 많이 들어가셨습니다. 44%를 매수하셨습니다. 자, 이 우림 PTS는 뭐 굴삭기나 그 크레인, 그다음에 농기계 같은 데 들어가는 트랜스미션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자, 뭐 여러 가지로 전방 산업들이 되게 많아요. 항공이나 뭐 방산 이런 쪽에도 좀 들어가는데 이 실적 부분들이 뚜렷하게 증가되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림 PTS는 한 가지 조금 좀 엮이는 테마가 있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엮입니다. 자,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좀 인지하시고 이런 우림 PTS를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지금 G7 정상회담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석을 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 그 지뢰 탐지하는 기계들 뭐 이런 것들 좀 빨리 지원해줘라. 우리나라는 알았다 빨리 줄게. 뭐 이렇게 굉장히 좀 얘기도 잘 돼가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우리나라가 참여할 겁니다. 자, 오늘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저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삼부토건이 상한가를 쳤죠. 이 삼부토건이 뭐 거기에 참석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상한가를 쳤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쪽은 지금 단기간에 좀 이렇게 움직였다가 확 올라왔다가 쭉 밀렸다가 이런 경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끝난 부분은 아니죠. 지금 현재 뭐 지금 5월달, 6월달 이때 굉장히 좀 격전을 치를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면 이 재건 관련되는 이런 얘기들도 심심찮게 한 번씩 나올 겁니다. 근데 그 규모가 약 1250조 정도 규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 우크라이나판 마샬 플랜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어쨌거나 그쪽에 굉장히 큰 판이 벌어지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적자 나는 기업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흑자도 좀 나고 있고 부채 비율도 굉장히 낮아요. 뭐 10%대 이 정도니까 위험한 회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조금 보유를 하고 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시청자님 비중이 조금 작으셨다라면 제가 뭐 한 7,000원 밑에서는 좀 더 추가 매수도 한번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비중이 벌써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실어 놓으셨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안 됩니다. 일단 보유하고 계신 것만 들고 계시고요. 자, 지금 현재 상황 차트를 놓고 보시게 되면 이 근처에서 6,000원 근처에서 바닥 찍고 자, 요거 보시게 되면 역회된 숄더 비슷한 뭐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현재 가격대 자체가 바닥권에 근접한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 갖고 요거는 또 이런 시일 내에 또 뭐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뭐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뭐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보시게 되면 기술적으로는 이쪽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터졌죠. 9,000원 위에서는 거래량이 많이 터진 자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항선 역할을 할 거예요.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 갑자기 뭐 확 좀 이렇게 확 다가오는 그런 모습이라면 이 부분이 돌파가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반등 목표치는 9,0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000원 정도에서는 일단 전량 다 정리하시고 좀 밑에서 다시 잡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HK 이노엔이라는 종목이 있죠. HK 이노엔 37,400원에 지금 20%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어떻게 대응했나 이렇게 물어보고, 이 종목은요 반등시 매도입니다. 제가 봤을 때 37,400원에 샀으니까 보니까 워낙 주가를 싼 가격에서 지금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손실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우리가 HK 이노엔 그러면 우리가 숙취 해수제 쪽 이런 쪽 그냥 건강 기능식품 쪽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컨디션이라든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흑개수 이런 거, 비원처
이런 뭐 영양수액 이런 쪽이니까 HN 이노엔이 기업이 성장을 하려면 전문적인 분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이런 그 숙취 해소제라든지 이런 건강기능식품 가지고 이 종목의 주가가 반등 주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왕 만약 여러분들이 그 제약 바이오를 매매하시려면 전문적인 그런 신약 개발 쪽에 그런 종목에 배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적도 좀 계속 좀 다운이 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기다리고 있다가 37,400원이면 요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요 가격에서 이게가 지금 지난 그 3월 달에 매수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현재 주가는 뭐 가장 저점에 지금 놓여 있으니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이게가 일봉, 주봉, 월봉 차트입니다. 가장 주가가 지금 바닥권에 놓여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요. 대략 뭐 37,000원 정도에 오면 매도하고 빠져나오세요. 제가 제약 바이오 종목을 매매를 하시려면은 이게 나와 있는 제가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 있잖아요. 보세요. 이런 종목군들은 주가가 딱 저점에 있잖아요. 이 실적이 뛰어난 이런 종목을 매매하면 훨씬 더 마음 편합니다. 이 종목은 HN 이노에는 전량 반등 나오면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한항공 매수하셨네요. 23,000원에 10% 매수하셨고요. 자, 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하고 합병 관련되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죠. 뭐 지난주 정도에 EU 쪽에서 뭐 이런 거 독과점 우려가 좀 있다. 뭐 이런 지적을 좀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 다 이게 승인이 났습니다. 근데 지금 승인이 안 난 부분들이 EU 쪽 승인이 안 났고요. 일본이 승인 안 났습니다. 그리고 미주노선 미국 쪽이 승인이 안 났어요. 자, 근데 이게 합병이 과연 이 대한항공한테 좋은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골똘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 쪽에서 승인이 떨어졌죠. 근데 그냥 영국 쪽에서 아주 좋은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승인을 해준 건 아닙니다. 아시아나항공 쪽에서 갖고 있던 그 슬롯 7개 슬롯을 영국 쪽에 떼줬어요. 자, 그러니까 합병 승인해 주는 대신에 이 알짜 노선 이런 부분들을 당신들이 운영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그런 조건으로 떼줬습니다. 아마 EU 쪽에서도 마찬가지 뭔가를 뺏어내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두 회사가 갖고 있는 부분들, 이런 노선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갖고 합병을 했을 경우에는 뭐 거기서 인력도 뭐 좀 줄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금 효율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 이쪽에서 뭐 이것 떼주고 저쪽에서 저것 떼주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과연 합병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뭐 그 부분은 지금 뭐 여기 차트에서도 그대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자, 보시면 계속해서 이때 뭐 작년부터 시작해서 고점을 계속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자, 지금도 최근까지도 고점을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얼마나 좋았습니까,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반등을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뭐 거기다가 수급적으로 보면 아마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합병 관련되는 뭐 그런 기대감들 이런 것 때문에 신용으로 매수를 또 최근 들어서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 뭐 이리저리 좀 떼주고 좀 이렇게 승인해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뭐 좀 대한항공 쪽으로 볼 때는 마이너스 요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길게 오래 들고 갈 종목은 못 되고요. 지금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면서 정배열돼서 우상향하는 이쁜 차트를 보여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완전히 역배열 상태예요. 이 역배열 상태가 극복이 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대한항공의 경우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에서 좀 수익을 내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화 한 통화만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팬입니다. 네네. 그 보유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세요? 예, CJ 바이오 사이언스입니다. CJ 바이오 사이언스. 예, 매수 가격이 얼마입니까? 33,000원에 8%. 33,000원에 8%요.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예. 지금 이 종목 산 이유가 뭐예요? 그거 바이오 저번에 방송 나왔는데 갑자기 많이 생각이 안 나.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제가 그 진단 한번 해 드릴 테니까 예. 잘 듣고요. 제가 한번 이야기 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예. 사실은 이게 나와 있는 그 CJ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종목은 사실은 매매하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 종목도 나름대로 분석을 제가 많이 해봤는데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종목을 한번 제 회원이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이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 기업이 우리가 유전체 빅데이터 개발에 유전체 우리가 빅데이터 기반해서 마이크로 이런 바이옴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인데 우리가 뭐 미생물 유전체의 분석에 대한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요 지금 그 유상증자를 했었죠, 그죠? 예, 한다고 해서 받아야 될지 고민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게 유상증자가 지금 65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는데 이거는 일반 공모로 유상증자 하잖아요, 그죠? 이게 유상증자를 왜 이렇게 유상증자 하냐면 저는 이 기업이 이 유상증자를 해서 만약에 신약 개발에 뛰어든다면 저는 찬성을 하는데 저는 재무구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이 기업이 4년 연속 적자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신약 개발하기 위한 유상증자가 아니라 재무구조에 지금 기반한 그런 유상증자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실적이 지금 되지 않고 재무 상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순전히 재무 상한이라든지 이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유상증자 한 거란 말이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사실은 매도를 하셔야 이게 정석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단기 사채를 지금 210억에 지금 단기 사채를 가지고 있거든요. 요거 210억의 단기 사채 가지고 있고 지금 영업활동을 위한 현금 흐름이 지금 4년 동안 지금 마이너스가 나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 잘못 들어가게 되면 상당 기간 동안 위험해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요거는 지금 매수 가격이 33,000원에 지금 8%니까요. 요거는 유상증자 받지 마시고요. 이거는 그냥 빠져나오세요. 이건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 대략 봤을 때 이 종목은 요 정도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한 33,000원 정도까지 하면 리바운드가 나오면 매도하고 빠져나오세요. 이거는 매매하면 안 되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매하실 때 지금 4년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잖아요. 거기다 지금 단기 사채를 가지고 있잖아요. 영업활동 현금에 계속 마이너스잖아요. 이거는 뭐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제 단 한 가지. CJ 바이오 사이언스에 대한 기업을 완전히 마스터했으면 가져가시고 난 이 기업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가져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매도하세요. 만약 매도 못하면 저는 어려운 상황으로 저는 간다고 보거든요. 요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기술적인 반등은 나오면 뭐 33,000원 정도의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게 나오면 전량 매도하시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신세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23만에 매수하셨고 20% 매수하셨습니다. 올해 안에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네요. 자, 뭐 이 신세계 같은 경우는 백화점 쪽 매출 뭐 이런 쪽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죠, 1분기에. 근데 지금 조금 희망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은 면세점 부분은 희망이 좀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중국 쪽에서 좀 이렇게 입국하는 입국자들도 뭐 좀 늘었다 그래요. 아무리 뭐 우리 나라하고 중국 쪽에서 뭐 안 좋게 그렇게 하더라도 올 사람은 뭐 어느 정도는 오는 것 같습니다. 과거 작년에 중국이 꽉 닫아놨을 때 그럴 때보다야 훨씬 나은 상황일 거고요.
그래서 뭐 호텔 신라도 그렇고 이 신세계도 그렇고 좀 어느 정도 작년보다는 나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뭐 과거처럼 중국이 리오프닝 했을 때 우리나라 뭐 면세점이나 화장품 쪽들, 카지노 뭐 이런 쪽들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좋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 신세계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주가 자체도 상당히 바닥권에 근접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봉 모습을 먼저 보면요. 자, 보시면 이쪽에서 계속해서 옆으로 이렇게 횡보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계속해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바닥을 이렇게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20만 원대 초반 여기는 바닥이다라고 인식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신세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못하는 종목입니다. 고점을 보시게 되면 뭐 24만 원 정도가 이 박스권의 최상단부 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서 주가 자체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이 희망하시기는 올해 안에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올해 안에 뭐 한 번 정도는 23만 원을 넘어서 24만 원 근처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뭐 그 이상은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에요. 좀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투자를 하시다가 24만 원 근처 정도 요 정도에서 일단 정리하시고 조금 좀 가볍고 뭐 실적 부분들이 확실하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종목들 요런 쪽 위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24만 원 근처에서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분께서는 이제 LB세미콘을 14,000원에 지금 10%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이제 추가 매수를 이제 물어보셨네요. 저는 이 종목은 저는 추가 매수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그 추가 매수가 이제 가능하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지금 반도체 뭐 장비나 반도체 소재나 반도체 부품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요, 여러분들 1분기가 거의 적자예요. 그러니까 또는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훨씬 낮은 그런 실적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나와 있는 LB세미컴도 1분기에 적자입니다. 여러분들 천하의 삼성전자도 반도체 부분에서는 2분기는 적자가 나올 것 같고 SK하이닉스도 지금 적자가 나오잖아요. 그런 대기업에 지금 적자가 나오면 그게 따르는 장비 쪽은 다 적자예요. 그런데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를 앞당겨서 주가는 반등을 주는 거니까요. 제가 봤을 때 LB세미컴 지금 자리가 적자가 나와 있을 때가 저는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죠.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14,00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죠. 지금 10%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10% 정도를 추가 매수하시면 되는데 기다리고 있다가요. 이게 일봉 차트입니다. 이게 지금 주봉 차트예요. 그 다음 이게 월봉 차트예요.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 이거는 월봉상에서 얼마 정도까지 이 종목을 가져갈 수 있나. 이날이 이 종목이 본격적으로 하락한 가격대가 요 가격대예요. 요 가격대가 얼마냐면은 11,200원이에요. 요 날에 이날 이 장대 양봉 이날이 본격적으로 빠진 자리잖아요. 이 자리가 11,200원이에요. 그럼 지금 주가가 8,090원이잖아요. 그럼 지금 자리에 한 10% 추가 매수해서 11,000원 정도 빠져나오면 딱 손실 보지 않고 매도가 가능한 구간이잖아요. 이게 자리가 기다리고 있다가요. 내일 지금 보시면은 이게 1일 하루 1일, 2, 3일 이날 보니까 2.7% 상승, 이날 4.7% 상승, 오늘 2.2% 상승이 나왔으니까 3일 연속 상승세가 나오면 주가 조정 받습니다. 이게가 1, 2, 3 나오면 조정 받죠. 보통요 3일 정도 상승세가 나오면 반드시 조정이 들어와요. 지금 시장이 뭐 유동성이 풍부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요.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내일 정도 기다리면은 얼마 정도에서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냐면
60일 이평선이 놓여있는 가격대 7,800원 정도 7,800원 정도 내려오게 되면 여기에서 10% 정도를 추가 매수하여 얼마 정도까지 가져가면 된다? 11,000원까지 가져가는 전략. 11,000원. 이거는 좀 길게 한 7월 말까지 가져간다면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포스코 임팩 봐드리겠습니다. 자, 21,300원에 20%를 매수하셨네요. 뭐 최근에 많이 빠진 것 같아서 매수하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뭐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엮이는 종목들이 다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다가 이렇게 다 좀 크게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이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뭐 우리 흔히 도시광산 이렇게 얘기를 하죠. 폐가전이나 이런 쪽으로부터 시작해갖고 뭐 금이나 은, 히토류 뭐 이런 것들을 추출을 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또 리튬 관련주로 엮이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많이 빠진 것 같아갖고 매수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고점에서 보면 반토막이 났으니까 많이 단기간에 많이 빠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아래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아직도 올해 초에 7,000원대에 있던 주가가 지금 21,000원이면 아래에서 보게 되면 아직도 3배가량 이렇게 올라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실적 부분들이 막 이렇게 많이 증가되고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면 뭐 어느 정도 용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9천억 가까이 되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 매출액 늘어나지 않습니다. 영업이익 오히려 2021년도보다 2022년이 줄어들었고요. 자, 작년도 실적, 1분기 실적들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작년 1분기에 매출액이 922억 정도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55억 정도 나왔어요. 올해 1분기에 매출액 815억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17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좀 실적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라면 이 주가 자체가 뭐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 2차 전지라는 거 지금 뭐 2차 전지 명찰만 달면 몇 배씩 다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편승해 갖고 움직인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다행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좀 단기적으로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 62평선 근처에서 좀 반등이 나왔죠. 자, 그리고 좀 잘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반등 가능성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2차 전지 섹터들이 다 전체적으로도 반등이 좀 나오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뭐 이런 종목들도 쌍봉 찍고 쭉 밀렸다가 62평선 근처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포스코 임팩도 마찬가지로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추가로 이런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반등 시에 정리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목표가는 그렇게 크게 많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 있는 빨간 선 자체가 22평선입니다. 워낙 강하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 꽂고 있는 상황이죠. 자, 지금 오늘 22평선이 있는 위치가 22,600원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보다 한 400원 정도 이 가격도 떨어진 거예요. 그럼 내일 이 22평선은 좀 더 내려오겠죠. 그럼 뭐 22,200원 정도, 그 정도 내일은 그 정도에 위치하고 있을 겁니다. 자, 반등 시에 22,000원이 넘어가면요. 일단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 이런 것들을 뭐 좀 빠졌으니까 들어가서 짧게 먹고 나와야지 하고 뭐 이렇게 있다가 잘못해서 물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자체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자, 반등 나오는 구간 이용해서 22,000원 좀 넘어가는 구간, 그중 구간에서는 일단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부는 여기서 이제 마치고요. 좀 이따가 2부를 할 텐데 여러분들 그 전화로 이제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 02에 325에 8200번으로 전화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 그 이토마토 정권통 유튜브로 있잖아요. 올려주시면 우리가 성심성의껏 진단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보유한 종목도 좋고요. 또 신규 매수할 종목도 올려주시도 우리가 진단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